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68% 하락한 87,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시면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또 재차 한번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나름 매기가 들어오면서 여기 5일선 한번 테스트 해봤다는 거. 그렇지만 시장이 약간 비실거리고 LB 자체도 약간 힘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 중간 라인 정도를 확인해 본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크게 보시면 기간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 쇄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바닥권의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게 쌍바닥으로 만들고 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할지 어쨌든 이 좀 방향을 틀어주는 무슨 획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기다리는 모습이고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는 거에 비해서 LB는 좀 못 가서 좀 속상한 하루였는데요. 간단하게 시장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약간 변동폭이 좀 컸어요.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고 나름 최근 시장을 보시면 바이오 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았죠. 여태까지 좀 원래 주도했던 바이오주에서 여타 좀 가벼운 종목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풍이나 오늘 신풍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풍이 보시면 3분 만에 상한가에서 뭐 이렇게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등락폭이 30에서 14면은 44%네요. 순간. 그러니까 위험해요. 확실히 이렇게 올라갈 땐 좋은데 뭐랄까 상투권 시그널 나오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일단 신풍이 흔들리면서 또 재밌는 게 SK케미칼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얘 역시도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었는데 이러고 뭐 얘가 먼저 약간 무너진 거는 같습니다. 얘가 무너지고 신풍이 무너졌는지 글쎄 뭐 시간상 보면 SK케미칼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일단 중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이 안 좋았고 그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면 선방을 했는데 약간 등락폭이 컸다. 약간 고점 분위기에서 여태까지 올라갔던 바이오 대표 종목이 흔들리니까 시장도 좀 약간 흔들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느낌인데 당분간도 뭐 그러지 않을까, 순환매가 좀 빨리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는 크게만 보시면 이번 주에만 놓고 보시면 지난주에 바닥을 일단 확인을 해놓고 그 와중에 이렇게 기간 조정 중에 있어 보입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건데요. 이날 수요일 날에 약간 이렇게 몸통 길이가 길어지면서 약간 하방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 같고 올라가는 쌍바닥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 8만원 초반대를 테스트 지지하는 걸 보고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시면 이렇게 미들라인은 오늘까지 좀 정해준 모습 이후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포첸 박사가 입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여유있게 봐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7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러면서 재차 한번 다시 방향성을 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크게 보시면 기간 조정 중에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나름 이슈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는 안 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적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원칙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반응 효과 안정성에 대한 추적 결과 등을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 LB가 되겠죠. LB 회사한테 제출해야 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 회사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크게 보시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 그리고 다수가 하는 경우. 개인이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이 하는 거고요. 다수가 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하는 거고 제약업체 그러니까 HLB가 하는 거고요. 병원이 하는 경우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놓인 환자에게 주치 반드시 전문의어야 합니다. 판단하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약업체가 하는 것은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관찰된 의약품을 시판하기 전에 환자 치료를 위한 사용 계획서를 마련해야 되고요. 계획서를 마련해야 되고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거랑 병원이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거랑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이 하는, 의사가 하는 거고요. 대상은 일단 말기암 환자 등 치료 기회 부여 차원에서 전문의의 판단하에 시판허가 전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해서 담당 주치의가 해당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주치의고요.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비용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비용은 일단 읽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 의약품 등 고가 신약의 경우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공급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는 HLB는 전문의와 해당 환자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동의하에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이 되게 좀 광범위하죠. 이를테면 사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임상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간접 원가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연구 개발 그리고 간접 비용은 일단 제외가 되고요.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왜 원가를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비는 빼고 약 하나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그 비용만 원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보시면 일단 품목 허가 신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원가가 지금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원가를 10원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품목 허가 등을 다 받아서 1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직접 원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임상 비용도 제외하고 무슨 여기 건설 기계 비용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마케팅 비용 다 제외하고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10원인데 나중엔 100원이라고 책정을 하면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어찌되었건 요렇게 병원에서 개인별 환자를 위한 임상시험용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이렇게 크게 대상, 그리고 자격, 전문의가 하는 거더라. 그리고 비용은 원가, 그 원가도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할 수 있다. 플러스 사후관리도 또 있어요. 여기 사후관리도 있는데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추적 결과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사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이라도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초래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드리자면 일단 대상, 자격, 비용,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있는데 비용이랑 사후관리 측면을 보시면 약간 회사 입장에서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한 이유를. 글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보시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HLB가 창립된 이후에 여태까지 수많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드디어 리보세라닙이라는 항암 신약이 세상에 출시하기 바로 직전에 있죠. 정확히는 NDA 신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지금 NDA 신청 딱 바로 직전에 지금 이런 제도가 생겨서,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비용도 보시면 정말 직접 원가만 소요되는데 이 직접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있고, 또 사후관리, 만약이라도 정말 약이 필요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100%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명에게 투여했을 때 100명 모두에게 효과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안 좋은 또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NDA 신청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회사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통제 가능한 변수만 이렇게 바라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여태까지 내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와서 NDA 신청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대상만 차이가 나요. 병원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대상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개인별 환자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 달리 회사가 이제 사용 계획서를 따라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비용도 동일하고요. 사후 관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글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론인데 일단 이 제도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게다가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만큼 더 좋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인간을 사랑하는 박의 정신 뭐 이런 취지로는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원가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사후 관리도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는 보여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된다면 NDA 신청을 앞두고 괜한 잡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글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니까요. 근데 좀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태여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진행하는 거랑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제도의 목적은 마지막 암 환우들을 위해서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거랑 회사에서 하는 거랑. 근데 구태여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도 병원에서, 아마 지금은 아산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타 다른 병원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로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구태여 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지금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7월 16일에 나왔던 뉴스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사용도 승인될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이 나올 경우 HLB의 실적은 개선세를 이룰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맞지는 않은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일단 비용에서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원가로 인정할 수 있고, 하물며 이것도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 입장은 약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이슈였던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결국은 이 당시 때 안 들어오셨던 풀첸 박사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죠.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7월 말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자리를 돌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당시 때는 확실하게 상방향으로 틀었죠. 1차 변곡점이 나왔고, 그 다음 2차 변곡점이 이제 폴첸 박사 들어오는 거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도 폴첸 박사가 맞습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데 폴첸 박사가 들어온다면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측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좀 들어오니?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이라도 오늘 오늘 윗꼬리 달리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윗꼬리가 없이 93,000원에서 종가가 마감했다면, 쉽게 말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한 7, 8% 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재차 곧장 상승할 수도 있는 수급적인 여건은 마련하긴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서도 이번에 만약이라도,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라도 만약이라도 뭐 계약이 어그러졌다, 만약에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회사 측에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할 때 애초에 목적 그리고 자금까지 명시를 해서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니까요. 어찌되었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좀 전 거는 계약이 안 됐을 경우고, 만약에 계약이 또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주들한테 좀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원래 계약 기간이 4달이었고 4달 동안 일단 계약을 확실히 사인을 못한 거고, 플러스 한 달 더 시간을 줬어요. 연장 기간이었는데. 근데 한 달 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됐다는 거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납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이라도 이번에 좀 연기가 된다면 주주들한테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B는 워낙이나 우리 주주들과 소통을 잘 하죠.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거나 곧장 공개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주주들이 만약입니다. 예,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왜 그런지 좀 이유 좀 설명해 줄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 했던 목적이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한 목적을 일단 회사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금액 그리고 날짜까지 썼기 때문에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사를 믿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유상증자를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시면 LB는 좀 안타깝긴 해요. 이 당시 때 빨리 폴첸 박사 들어서 자리를 돌렸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LB는 그렇게 악재는 없어요. 악재라고 했다면 이 당시 때 시비를 발행했다는 거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격 제한 폭이 있었고요. 그리고 폴첸 박사랑 계약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가격 제한 폭이 있는데 현재는 폴첸 박사 계약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 외 악재는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 역시도 사실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게 보시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데 뭔지 모르게 좀 눌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빨리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그런 LB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장마다 끝날 것 같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에는 비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잘 잡히지가 않네요. 이 빨리 전염병 없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LB가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LB가 더 비상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